안녕하세요. 2026년 2월 첫째 주 메모리 및 PC 주변 기기 데이터를 정리하고 한 주간의 주요 글로벌 지표들의 변화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램 현물 가격입니다. DDR5 16기가 현물 가격은 지난주 37.17달러로 마감했었는데요. 2월 2일 38.167달러로 급등해서 시작했습니다. 3일 38.000달러 선으로 내려앉은 뒤 5일 37.930달러까지 완만한 하락세를 이어가며 시장에 잠시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주말을 앞두고 다시 38.000달러를 회복하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하락세가 멈추고 다시 상방으로 방향을 트는 모습입니다. 다른 자산 시장은 한 주간 변동폭이 극심했는데 반도체 현물 가격은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다음 주 동향이 기대됩니다. 다음은 PC D램 가격입니다. 먼저 DDR5 동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DDR5 5616기가 모델은 지난주에 38만 8천원으로 한 주를 마무리했는데요. 2월의 시작과 함께 38만 8,420원이라는 높은 가격표를 달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3일 38만 3천원, 4일 38만원으로 조금씩 힘이 빠지는 모습을 보이더니 6일에는 37만 5천원 선까지 내려오며 한 주간 완만한 하향 곡선을 그렸습니다. SN코어 클래브 ESS ENCOR이 KLEVV 모델은 지난주에 33만원로 끝났었습니다. 한 주 내내 33만원이라는 가격을 고수하며 일직선 그래프를 보여주었는데요. 삼성전자와의 격차가 월초 약 5만 8천원에서 주말 기준 4만 5천원까지 좁혀진 점이 특징입니다. 다음은 DDR4 가격입니다. 삼성전자 DDR4 3216기가 모델이 지난주 마감 가격은 21만 8,250원으로 주막판에 크게 상승했었는데요. 2월 2일 21만 8,500원으로 시작해 한 주 내내 21만원대 후반에서 횡보했습니다. 4일과 5일에는 21만 7천원까지 아주 살짝 고개를 숙이는 듯 했지만 결국 6일 다시 21만 7천원 선을 유지하며 견고한 저항선을 형성했습니다. SN코어 클래브 ESS ENCOR이 KLEVV 모델은 지난주 마감가가 18만 8,740원이었습니다. 2일 18만 8,420원에서 시작해 3일 18만 9천원으로 살짝 올랐다가 4일과 5일에는 18만 6천원대까지 내려가며 조정을 받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6일 금요일 다시 18만 9천원으로 반등하며 주초 가격을 회복해버렸습니다. 이번 주 PC D램 가격도 D램 현물 시장과 마찬가지로 소강 상태로 가는 양상입니다. 다음 주가 기대됩니다. SSD 가격 동향입니다. 삼성전자 990PRO 1테라 모델의 가격은 지난 주말 약 41만 9천원으로 한 주를 마감하였습니다. 주초 42만 4천원으로 시작해 3일까지 고점을 유지하다가 4일부터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숙여 42만 2천원 선에서 횡보했습니다. 한 주간 약 2,000원 0.47% 하락에 그치며 사실상 내릴 생각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플래티넘 P41 1테라 모델은 지난 주말에 약 36만 8천원으로 급등하여 마감하였는데요. 2일 39만 9천원으로 다시 한번 급등하더니 3일 40만 5천원으로 껑충 뛴 뒤 주말까지 40만 4천원 선을 끈질기게 지켜냈습니다. 이제는 삼성전자 제품과의 가격 차이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HDD 가격 동향입니다. 시게이트 베러쿠더 2테라 모델은 지난주 마감가가 14만 5천원이었습니다. 이번 주 가장 드라마틱한 주인공입니다. 2일 16만 9천원으로 시작해 3일 17만 5천원까지 치솟았다가 4일 16만 1천원으로 급락, 다시 5일 17만 5천원으로 폭등하는 등 유례없는 롤러코스터 시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6일 금요일 무려 3만원이 빠진 14만 5천원으로 급락하며 한 주를 마감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장장치는 성능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이상 싼 거 사는 게 무조건 이득인 것 같네요. 지금부터는 글로벌 지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변화를 보겠습니다. 1월 한 달간 미친 듯이 달렸던 메모리 3사가 이번 주에는 나란히 파란 불을 켰습니다. SK하이닉스 이번 주 가장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주가가 90만 9천원에서 83만 9천원으로 무려 7만원이나 빠지며 마이너스 7.70%의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1월의 급등에 따른 피로감이 가장 강하게 작용한 모습입니다. 마이크론 미국 시장에서도 조정은 피할 수 없었네요. 414.88달러에서 394.69달러로 내려앉으며 마이너스 4.87% 하락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대장주답게 하락폭은 상대적으로 작았습니다. 16만 500원에서 15만 8,600원으로 마이너스 1.18% 소폭 하락하며 15만원 후반대에서 지지선을 구축하는 모양새입니다. 메모리가 주춤하는 사이 저장장치와 CPU 진영은 오히려 기세를 올렸습니다. 웨스턴 디지털은 이번 주 전체 종목 중 최고 상승률인 12.93%를 기록했습니다. 주가가 250.23달러에서 282.58달러로 32.35달러나 폭등하며 저장장치 수요의 건재함을 과시했습니다. 인텔 한동안 소외됐던 인텔이 기지개를 켭니다. 46.47달러에서 50.59달러로 8.87% 상승하며 다시 50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TSMC 파운드리의 제왕답게 이번 주에도 5.53% 상승한 348.85달러로 마감하며 꾸준한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한 AMD입니다. 이번 주 마이너스 11.95%라는 기록적인 급락을 보였습니다. 주가가 236.73달러에서 208.44달러로 수직 낙하하며 주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인텔의 상승과 대비되는 모습이라 향후 추이를 유심히 지켜봐야겠습니다. 대장주 엔비디아도 마이너스 2.99% 하락한 185.41달러를 기록하며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ASML은 지난주 폭등 이후 이번 주에는 마이너스 0.70%로 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썸코와 시네츠화학 웨이퍼 업체들의 희비도 엇갈렸습니다. 썸코는 0.65%로 소폭 상승을 이어갔지만 시네츠화학은 마이너스 0.49%로 살짝 밀렸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한 주간 주요 국가들의 주가지수 변화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이번 주 가장 힘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5224.36에서 5089.14로 135.22포인트가 빠지며 마이너스 2.59%의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 1, 2위인 삼성전자 마이너스 1.18%와 SK하이닉스 마이너스 7.70%가 동시에 무너지면서 지수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특히 하이닉스의 7%대 급락은 코스피 전체 분위기를 급격히 냉각시키는 결정타가 되었습니다. 원화 약세에 따른 외국인 자금 이탈과 1월 급등에 따른 피로감도 지수를 5100선 아래로 끌어내렸습니다. 아시아권의 하락세가 뚜렷합니다. 항생은 마이너스 3.02% 급락하며 26,559.95로 내려앉았고 대만 각권도 TSMC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지수 자체는 마이너스 2.26% 하락한 31,801.27로 마감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도 조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23,461.82에서 23,031.21로 430.61포인트 하락하며 마이너스 1.84%의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소폭 반등했습니다. 0.63% 상승하며 8,048.60에 안착, 메모리 기업들과 엔비디아는 하락했지만 다른 반도체 업종들의 상승으로 지수 자체는 상승으로 마감하였네요. 일본 시장은 홀로 웃었습니다. 1.75% 상승하며 54,253.68을 기록, 이번 주 글로벌 지수 중 독보적인 성과를 냈습니다. 발틱 운임지수 BDI는 2002.00에서 1923.00으로 79포인트 하락하며 마이너스 3.95%의 낙폭을 보였습니다. 5일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 1월 말 이후 최저치까지 밀려난 상태입니다. 완제품 운송 지표인 컨테이너 지수 역시 1316.75에서 1266.56으로 마이너스 3.81% 하락했습니다. 글로벌 수요 상승 요인이 부족해지면서 운임지수가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입니다. 이번에는 중요한 거시지표들의 변화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이번 주 0.88% 상승하며 1463.56원에 마감했습니다. 1월 말 1450원 선에서 이번 주 1460원 선을 뚫고 올라오며 수입 물가에 다시 비상이 걸렸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1월의 하락을 뒤로하고 이번 주 0.67% 반등한 97.51을 기록,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달러엔 환율은 157.21엔까지 밀려났습니다. 엔화 약세가 심화되면서 일본 니케이 지수의 나홀로 강세를 견인한 핵심 동력이 되었습니다. 금은 트로이온스 기준 4.5% 상승하며 4,979.80달러를 기록 반등에 성공하였습니다. 반면 은은 마이너스 2.46% 하락한 76.895달러로 마감하며 금과의 디커플링이 심화됐습니다. 비트코인의 이번 주 수치는 마이너스 18.83% 폭락한 68,257.20달러입니다. 8만 불에서 시작해 7만 불은 물론 6만 불 초반까지 위태롭게 붕괴되며 패닉셀이 나왔으나 주말 직전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7만 불 턱 밑까지 급반등하는 드라마틱한 비자 회복을 보여주었습니다. 구리는 마이너스 0.89% 하락한 1만 3,051.0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탄산리튬은 이번 주 마이너스 9.33% 급락하며 13만 6천 위안까지 밀려났습니다. WTI는 이번 주 마이너스 2.55% 하락하며 63.55달러에 안착했습니다. 1월에 폭등을 불렀던 이란 시위 등 지정학적 긴장이 -1한 핵협상 재개 소식과 트럼프의 긴장 완화 제스처로 빠르게 식으며 가격 거품이 빠졌습니다. 천연가스 무려 마이너스 21.41% 대폭락하며 3.42달러까지 추락했습니다. 기온 상승 예보로 인한 난방 수요 급감과 LNG 공급 과잉 우려가 맞물린 퍼펙트 스톰의 결과입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이번 주 마이너스 0.83% 하락한 4.206%를 기록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소폭 내렸지만 주중 4.3%를 위협하며 기술주들을 괴롭혔고 이후 부진한 노동 데이터와 워시 의장 지명 효과로 주말 직전 매수세가 유입되며 4.2% 초반까지 내려온 모습입니다. 일본 10년물은 엔저에도 불구하고 국채 금리는 마이너스 1.11% 하락한 2.232%로 마감하며 완화적 분위기를 유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월 전체 수출 데이터를 보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1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기록을 보면 정말 아찔했습니다. 전체 수출이 마이너스 2.3%로 꺾이며 마이너스를 찍었거든요. 하지만 이때도 반도체는 혼자서 45.6%라는 경이로운 성장률을 기록하며 전체 수출이 더 깊이 추락하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아냈습니다. 1월 한 달 전체 수출액은 전년 대비 33.9% 증가한 658.5억 불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반도체의 기여도입니다. 전체 수출 성장률보다 3배나 높은 102.4%의 폭발적 성장을 기록하며 사실상 1월 수출의 양적질적 성장을 반도체가 혼자서 견인했습니다. 특히 월말 21일 31일에 보여준 반도체의 154.5% 성장은 마이너스였던 1월 전체 수출 성적표를 화려한 플러스로 완벽하게 뒤집어버린 결정타였습니다. 반도체라는 강력한 메인 엔진이 도니까 컴퓨터 주변기기라는 보조 엔진도 전년 대비 82.6%라는 엄청난 속도로 함께 돌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1월 대한민국 수출이 기록한 33.9%의 성장은 반도체와 IT, 주변기기가 합세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이들이 없었다면 이번 1월 수출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성적표를 받았을 겁니다. 대한민국 수출을 멱살 잡고 끌어올린 반도체의 102% 폭발적 성장과 주가 폭등을 보며 환호했지만 한편으로는 8만 달러가 무너진 비트코인과 주말 사이 단 하루 만에 30%가 증발한 은 가격을 보며 공포를 느껴야 했던 그야말로 희비가 극명하게 갈린 한 달이었습니다. 2월 역시 결코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네요. 정말 한치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날들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신 가격 동향, 다음에도 빠르게 전달해 드릴게요. 오늘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거나 또 다른 데이터가 필요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